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기 전략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거기는 언제 가세요? 옮기신다는 증권사는? 12월 달부터. 12월에? 갑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현재는 무소속. 네, 무소속입니다. 그러면 눈치 보지 마시고 예. 하실 말씀 다 하세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어제 우리 지수가 코스피가 3.32% 빠졌어요. 폭락이죠. 급락이죠. 네. 통상 이렇게 되면 뭐 1%까지야 뭐 3분의 1 정도인 1%는 언감생심이고 그냥 0.5%라도 반등 나와주는 게 그래도 시장인데 이거 지금 개장 초에 찔끔하더니만 지금 1.5%또 나서 네. 오늘도 이거 100포인트인가 싶은데 이거 이러다 진짜 그거 다 청산돼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 신용들.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뭐 최근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신용 잔고가 늘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예.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대출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하면 반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저도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더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보자면 4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개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매도. 현금 기준으로는 매도를 했는데 예. 신용 기준으로는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금으로 정상적으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4월 달, 뭐 8월 달, 9월 달 시장이 올라오는 중에 수익 실현을 했고 제 생각에는 좀 늦게 이제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용 잔고라든지 좀 더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 말이구나. 현금은 팔고 신용으로 샀다는 말. 네, 맞습니다. 굉장히 네. 아이러니하죠. 예전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시장이 올라올 때는 신용과 현금이 같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뭐 신용만 올라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좀 나올 때마다 그런 물량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담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매물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실질적인 수급을 보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로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틸만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물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미들맨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SK하이닉스가 오늘 기준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버텨준다면 우리 시장 자체가 하반 경직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땐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기간 조정이 길어지고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그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종목을 말씀하시는 네, 지금 SK하이닉스 거죠? 말씀 주셨으니까. SK하이닉스 같은 예. 경우는 제가 굉장히 이런 말씀 드리기 네. 어려운데 50만 원 선까지는 그래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50만 저는 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SK하이닉스가 지난 11일 날 고점이 나왔거든요. 예. 11일 고점 이후에 지금 이제 10%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0% 조금 더 밀렸네요. 이런 식으로 물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SK하이닉스가 뭐 미국의 마이크론보다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2026년도에 물량들이 전부 다 판매가 됐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와 있지만 그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우리가 분석한 것과는 좀 다르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빠질 때는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내가 SK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가 아예 없어서 네. 내가 이번에 좀 기회로 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충분히 내가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면 일부 현금 확보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월요일이었을 겁니다. 월요일 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와서 예.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연속적으로 해줬을 경우에는 시세가 좀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부터 바로 또 꺾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많이 꺾이는 모양새죠. 그리고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0일 날 새벽 4시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어떤 실적을 내놓는지, 그리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뭐 감가상각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이클 버리라고 하는 빅쇼트의 주인공이 그런 발언을 좀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FOMC 회의록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12월 달에 대한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확률이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투자 자체는 멈추지 못할 겁니다. 네. 투자는 멈추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옆에서 다른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면 뒤처지는 상황이 놓일 것이기 때문에 투자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당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은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뭐 중장기라고 해봤자 뭐 내년 중순 정도까지 보신다면 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제 많이 밀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라도 한 1% 정도는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반등이 못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장이 이렇게 좀 돌아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미국 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실적이 꺾인다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성장성이 좀 둔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물론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끝난다라는 것이지 AI라는 시장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칩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이 미증시보다는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미증시가 붕괴가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도 주요 기업들이,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음봉이 나오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도 여기서 좀 무너진다라고 하면 조정폭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밀림이 나왔을 때 어느 구간이 저점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현금 여력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밀렸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고려하시고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하지만 현금 여력이 많지가 않다면 내려갈 때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버텨준 다음에 올라올 때 매수하시는 게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나왔었거든요.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경계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미국보다는 이제 국내 증시가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거면, 근데 이제 미국이 조정받으면 이제 국내 증시도 어쩔 수 없이 좀 연관되는 맞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시기가 지나고 나면 오히려 국내 증시 쪽은 다시 한번 조금 더 매력적으로 갈 수 그렇죠. 있다라는 지금 거죠. 우리나라 예. 시장이 2025년도 들어와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네네. 나왔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주가 흐름이 더 좋았거든요. 근데 증시라는 게 항상 그 수익률 게임을 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네. 미국 쪽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만들어낸 자금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뭐 중국을 필두로 해서 신흥국의 증시가 더 좋았었던 시기가 있고요. 예. 미국을 필두로 해서 선진국의 주가 흐름이 더 좋았었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뭐 미국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자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국 쪽으로도 많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종가가 만약에 저가로 끝나거나 계속해서 약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반등이 나올 때 직전 고점을 넘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예. 현금 확보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네. 현금 여력이 많다거나 아예 없다거나 하신 분들마다 대응 방식은 좀 다르겠지만
시장은 저는 분명히 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와. 11월 5일 날, 11월 네. 5일 날 그때 급락 나오고 물론 아래 꼬리 달리면서 그거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렇게 좀 다시 4천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이 왔습니다만 그때 3867.81이었거든요. 11월 5일 날 저점이 우리가 최근에 봤던 저점이 지금 좀 전에 9시 좀 전에 이제 9시 31분에 찍은 게 3 얼마야? 66. 3866. 예. 아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11월 5일 날 저점을 이탈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 지금. 네, 지금 장중에는 잠깐 이탈한 것 장중에는 같습니다. 예, 그런 예. 아. 이게 이제 이럴 때 또 호들갑을 떨고 공포감 조성하는 것도 저 뭐 올라가는 장에서 깐죽거리는 것만큼이나 진짜 꼴불견인데 아유. 외국인이 안 돕네요. 외국인 지금 보니까 5천억 원 가량 팔고 5천억 원 있어요. 가량 팔고 예.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다 팔고 있고. 어제가 보니까 한 8,200억 원 팔았는데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은 지금 5천억 원. 이렇게 되면 이제 오후 들어서는 조금 더 규모가 커지는 거고. 예. 네,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12조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 물량 예. 중에서 12조 정도를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밀리면 되반등이 나왔어요. 네. 장 초반이 약하면 장 후반부에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쭉쭉쭉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에 다수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시장이 밀릴 때 여기는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주 들어서는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월요일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좀 들어왔고 당시에는 환율이 좀 안정되는 모습까지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월요일부터는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빠르게 하방 경직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서 이번 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뭐 알파벳에 투자했다라는 내용들도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AI 쪽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저도 월요일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어제랑 오늘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개장한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량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공포심에 못 이겨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낙폭이 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 자체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너무 안 좋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4,200포인트에서 3,800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7%, 8% 정도의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10% 넘게 밀린다면 그거는 좀 더 이제 우리가 하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네. 열어둬야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오늘 뭐 장후반부라든지 주 후반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높은 수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 후반까지 3,900포인트 이상에서 마무리가 되면 그래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대반등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일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주간 단위로 봤을 때 그래도 이번 주 초나 오늘의 저점보다는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나와서 마무리가 돼줘야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추세가 복귀가 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 후반까지 3,900에서 3,950포인트 위로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요건 그 조정 기간 자체가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1,440개 넘는 하락 종목에 한 200개 정도의 상승 종목, 코스피도 오르는 거 160개, 빠지는 게 700개 이렇게 나오는데 잡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장에서도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디를 노려볼까 이런 어떤 접근 뭐 유효하다고 보세요? 지금은 그냥 쉬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쉬실 수 있다면 쉬실 저는 수 쉬는 게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실 수 있다면 네,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게 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강하고 예. 오늘은 뭐 로봇주들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버텨주고 있는 것 같은데 방어주로 하면
오늘 보니까 예.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손해보험 쪽 같은 경우도 좀 아하. 버텨주고 있는 것 예, 같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버텨주고 있는 것 같고 뭐 LG U+라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KT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이 좀 버텨주고 있고 오늘 그리고 자동차 쪽도 나름대로 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제 눈에는 좀 보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날은 좀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매수해서 내일 매도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력적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 엇박자가 나기 시작을 하면 그때 종목에 물리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하루 이틀 안에 내가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연말이라든지 내년 상반기까지 고려를 해 보신다면 뭐 반도체도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알테오진이라든지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낙폭이 좀 나오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세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좀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연말 정도를 노려보시고 기간 자체를 그렇게 잡아보시고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짧게 뭔가 연말 좀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 예, 반도체나 그러면 조선방산원전 기존에 막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쪽은요. 좀 기다려야 돼요. 네, 일단 이거는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네네. 것 같은데 전 현금 여력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 반도체가 맞을 것 반도체?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원전 방산 같은 경우도 지금 매력적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항상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저는 이걸 이제 거의 반도체랑 엮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상반기 때 끌어왔었던 주도 섹터들 중에서 반도체, 조선, 그러니까 주가의 산업군 자체가 엮인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주가의 흐름이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그런 기술력을 통해서 앞으로 매출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다 같이 밀린다면 그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쪽을 찾아야겠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저는 반도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트를 구성을 할 때 반도체를 저는 그래도 30에서 40%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만 한 20% 정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반기를 좀 고려를 해보면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군들을 20% 정도 그리고 변동성을 좀 노려보신다면 제약바이오도 20% 정도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40% 정도를 현금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한일령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네. 한일령. 예, 한일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 한한령 했듯이 예. 한일령. 예. 일본을 갖다가 어떻게 제한한다 이런 의미? 예, 그런 예, 예. 의미인데 이게 지금 노랑풍선 같이 여행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한일령 같은 경우도 몇 년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도 서부 T&D라는 기업과 뭐 GS P&L 같은 기업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 기업들이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분기 때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뭐 무비자 관광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올해 초에도 그랬고요. 작년부터도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그런 한일령 해제 모멘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실제로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의 반사 이익으로 작용이 된다면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실적 자체가 실제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전 있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시적으로 테마성으로도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3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었던 한일령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뭐 엔터 쪽은 좀 안 좋게 나왔지만 그 외의 업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 중국과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10% 정도는 네. 저는 보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 지금 효성중공업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 적지 않다고 저는 짐작이 가는 게 이게 뭐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최근에 한두 달 어지간한 증권방송 채널 유튜브에서 네. 굉장히 효성중공업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차트를 볼 것 같으면 이거는 좀
비현실적인 차트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 벌써 한 20%입니다.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이 본부장님? 네, 일단 지금 효성중공업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시다면 네. 전 덜어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는 것이 사실 그 조정 과정을 다 버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비중이 많다라는 것,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50% 넘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버티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변압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공급자 우위 시장에 놓여 있거든요. 네. 수익성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산업 분야와 실제 이 주가 흐름 자체는 다른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조정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도 저는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반도체만큼이나 중요한 게 반도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에너지원과 전력 기기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매력적이지만 지금 만약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올 때는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조정도 충분히 나왔고 오늘 장후반부의 반등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나와준다면 그때는 또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오늘 현재 시점에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력 쪽 말씀 주셨으니까 또 최근에는 그 ESS 쪽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는 매도 5위긴 합니다만 종목별로 봤을 때는 이제 셀업체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는 사는데 사실 이들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또 시장 상승에서 약간 소외된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럴 때 이런 쪽도 보는 건 어떤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수출을 잘하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와 2차 전지죠. 네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같이 밀리면 저는 반도체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2차 전지는 어떻게 할까라고 여쭤보신다면 전 눌림이 나왔을 때는 매수의 관점은 맞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20% 정도의 조정이 나온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대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비해서 실적에 대한 연속성을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실적.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저는 어쨌든 기술적 반등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나왔고 그 이후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연속성을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많이 밀리면 네. 그중에서 가장 좋은 sek터를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서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가 어쨌든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부터 신규 매수 접근을 한다면 분할 매수로 보시는 게 맞고 반도체가 아니라면 다른 성격의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뭐 제약바이오처럼 변동성이 좀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거나 이렇게 좀 아니면 테마성을 가지면서 중일 분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넣거나 그래서 저는 일단 큰 섹터 내에선 여전히 반도체가 ESS라든지 2차 전지 쪽보다는 매력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